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며 신경전이 표면화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에 당내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이제 국회 운영 사안이다, 원내 사안이다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까지의 사안이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는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자꾸 보게 돼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차담회를 가졌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당 내에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야 갈등이 아니라 여야 싸움으로 좀 변질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 인사라 할지라도 원내대표가 내가 지금 원내 일을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의장으로서 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을 통할하는 건 당연히 한 대표 몫인 거고요.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한다고 해서 한 대표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어찌 보면 친윤계에서 그동안에 한 대표가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사전에 내용도 알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사전에 좀 미리 말을 했어야 됐을까요? 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물밑 접촉이나 사전 조율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김성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내와 원외 사안이 따로 있는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에 따르면 원내 사안은 당대표가 손대지 마라. 그러면 당대표는 원외 사안만 다뤄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언급하고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 시스템은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당내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내의 합의를 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과거에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내 합의 상안이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문제를 당내 의원들 다 모아놓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를 가지고 어찌 보면 국민 여론들을 계속 한 대표 쪽으로 끌고 가는 역할들 좀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의 1차 저지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2차 저지선이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절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특별감찰관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예방적 차원의 효과가 훨씬 큰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차관급이라 하더라도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걸 특별감찰관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만약에 협조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분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임계점에 가지 않도록 미리 어느 정도 그걸 완화하거나 기물 빼는 역할들을 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더 만약에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 이 정도라도 해야 국민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절박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마저도 만약에 그 관철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예.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상당한 위력은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에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다가 결국 좌초되긴 했지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 이 특별감찰관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점 사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바람에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 사건에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돼서 청부 수사, 또 후보 매수, 관권 선거 등 온갖 참 대형 비리의 종합판 아니었습니까? 만일 그때 특별감찰관 시스템이 청와대 안에 작동했더라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정 비리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터진 김대남 파문, 그리고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스캔들 같은 경우도 만일 특별감찰관 시스템이 살아 움직였더라면 충분히 막거나 또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다 특검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당 내도 이 특별감찰관 때문에 혼란이고 민주당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도저도 되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도 시동을 걸자. 그래서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인가요? 뭐 다다음 주 정도에 이재명 대표와 조율 중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까. 현재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사실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방구 얘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 축적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치적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그동안 임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문제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연동시킨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고 하면 연계만 안 하면 얼마든지 추천할 수도 있다. 그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미온적이었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대신에 그렇게 했던 거에는 공수처 설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하는 대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보다는 차라리 공수처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때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같이 연동시켰다. 그 다음부터 일들이 사실 다 꼬여져 온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걸로 과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지금 많이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검찰이 마치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해소되는 거냐. 그럼 기존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앞으로 그러면 윤 대통령은 과연 특별감찰관 임명
임명만 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 털고 그리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예방적 역할을 하는 데는 큰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것은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정말 대통령실하고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뭐 공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럼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갈라서거나 대통령이 뭐 심하게는 탈당이나 아니면 분당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가는 것. 그러면 결국은 다 차기 대선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예.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정말 위헌적 요소가 많은 데다가 비상식적 특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13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그리고 특검을 민주당 측에서 발의하고 또 그 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상황.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특검을 막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제도 시스템이라도 도입한다면 이 무소불위, 무도한 특검 법안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도 앞서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통령실에선 이제 이 연계 문제와 관련해서 집권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에게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비공개 면담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지역 현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치적 해석에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럼 하필 이 타이밍에서 만났을까? 국민들한테 비칠 때는 지난 총선 참패 직후에 한동훈 대표보다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난 걸 제일 먼저 떠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한동훈 대표하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과 먼저 만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일종의 카드 아니면 대통령의 마음은 한동훈에게 있지 않다.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차담회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권력 싸움이든 아니면 세력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속될 거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런 방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국정 마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요지부동일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풀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매주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자꾸 보게 되지만 오늘 나온 소식 한번 보십시오. 북한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에 또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비난하는 선전물이 거기 들어있다고 얘기하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였다고 합니다. 2분기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엔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전망치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지금은 당장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새싸움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임기점이 넘어서면 내년은 더 막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걸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어쨌든 홍 시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만남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졌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워야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또 만났기 때문에 일각에선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바람직하진 않다. 지금 양측이 장군 멍군식으로 내 사람, 내 세력을 지금 확보해가는 국민들이 볼 때 무척 피곤한 심지어 제가 아는 몇몇 지인들은 뉴스 프로그램 아예 보지를 않는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저녁 식사를 했고 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정말 집권 여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생각의 차이, 그다음에 정책 대결, 뭐 이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생각의 차이가 감정 대립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계파 싸움으로 이어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참담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또 여야 대표회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만날 것 같은데 여기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각각 어떤 부분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유연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문제를 전혀 못 푸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차기 대선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부각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있는 일종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당하고 계속 맞서는 모습만 보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나올 때도 기존에 지금 이미 발의해놓은 특검법의 범위가 13가지나 되고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관련돼 있는 의혹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범위를 좀 축소하는 문제나 아니면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차상봉 특검법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또 사실 그걸 얘기를 했던 거죠. 제3자 특검 추천 조항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그게 뭐 여권을 압박하는 카드이든 아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결국 그 공은 또 한동훈 대표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특별감찰관 추천 하나만으로 이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새로운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제안을 어제 마침 했죠. 해서 새로운 특검법 발의해라. 그럼 우리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 절충해 보겠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이러한 발언들을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태도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로지 기승전 김건희 특검을 몰아치려고 총력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재명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만날 것이다 입장을 밝혔지만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고 상황은 매우 지금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동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고하니 결국 여야 대표 회담을 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주된 테마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김건희 특검법이 주목을 받게 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우리 당과 한동훈 대표가 그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 공판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11월 초에 장외 집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장외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집권 여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나눈다. 우리 보수 세력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좀 탐탁지 않은 그런 정치적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를 자연스럽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야가 대표가 만나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그 여당 대표한테 조금 더 비판의 목소리는 갈 수 있겠으나 결국 이재명 대표도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의혹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 외에도 민생 경제 문제, 안보 문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 야당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게 바로 정치력이고 리더십이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관계는 제대로 못 푼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해서 거기에서 뭔가의 성과를 얻어낼 때 그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모습,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야당에서 특검법 얘기를 꺼낼 거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한 일부분만 얘기하신 거 아닌가 김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예, 제가 예. 반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1월 초에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월 15일, 25일 날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생 문제를 논의할까요? 저는 기승전 김건희 특별법만을 언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 중 1심 선고일이 11월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좀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를 지우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첫 주말에 김건희 여사 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예고했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떠한 의도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게 김건희 여사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대로 풀면 되는 거라고 좀 봐요. 다만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는 뭐 분명하거든요. 물론 1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름의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야당으로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뭐 규탄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를 하든 그 문제하고는 전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국민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전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더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민주당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민심을 제대로 못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을 나열하자면 한두 끝도 없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생 위기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여론을 오독하면은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나중에 대처하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 민주당의 움직임과 연관지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뭡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켜서 그래서 탄핵 분위기를 좀 더 심화시키고 탄핵 분위기를 심화시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국민들이면 다 아는 지금 그러한 상식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세미나, 토론회, 그리고 장애 집회, 심지어 홍보 영상까지 지금 배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 내지는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무도한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법 방해 행위를 지금 일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 같은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저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이런 홍보 러시,
홍보 릴레이를 벌이고 있는데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연 재판부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